그냥 눈 뜨고 일어났더니 보유 종목의 수익률이 마이너스 60%가 넘었다. 내가 보유한 종목이 무상증자를 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안녕하세요, 달란트 투자입니다. 얼마 전에 지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주식 투자 관련해서 질문이 있다. 자, 그래서 카톡을 보내왔는데 갑자기 자고 일어났더니 자신이 보유한 종목이 수익률이 마이너스 60%가 넘게 났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서 자기가 HTS도 로그 아웃을 해보고 다시 로그인을 해봐도 똑같은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냥 눈 뜨고 일어났더니 보유 종목의 수익률이 마이너스 60%가 넘었다. 자, 과연 무슨 일일까요? 자, 그래서 제가 그 종목이 무엇이냐 물어봤습니다. 종목의 이름은 위지윅 스튜디오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가 그 종목을 검색을 해보니까 최근에 이 무상증자를 단행을 했더라고요. 자, 무상증자를 단행을 하면은 권리락이라는 게 발생을 합니다. 권리락? 자, 권리 플러스 락, 즉 권리가 뭔가 사라졌다, 그런 의미인데, 얼마 전에 우리가 이제 배당락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었죠. 배당을 받을 그런 권리가 사라진 날을 배당락이라고 합니다. 이 권리락은 뭐에 대한 권리냐면은 바로 주식을 받을 권리입니다. 자, 내가 투자한 그런 기업이 어떠한 이유에서든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주식을 과연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그런 기간이 있고요. 그 기간이 끝나면은 바로 권리락이 발생합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주주를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진행한 경우에 권리락이 생기고요. 두 번째로는 무상증자를 단행할 경우에도 이 권리락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이 권리락이 발생을 하면은 주가가 급락을 하는지, 그리고 이 기업이 무상증자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과연 투자자 입장에서 내가 보유한 종목이 무상증자를 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무상증자 권리락, 이런 이벤트들이 발생을 할 때 투자기에는 과연 무엇인지 오늘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무상증자는 왜 할까, 이 부분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무상증자는 바로 주주들한테 돈을 받지 않고 공짜로 주식을 주는 행위를 무상증자라고 합니다. 아니, 그럼 공짜로 주식을 받았다, 그럼 그 받은 만큼 내가 정말 플러스 수익률이 날까요? 자, 이렇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 내가 한 주를 가지고 있으면 두 주를 보너스로 주잖아요. 자, 그만큼 주가는 하향 조정됩니다. 즉, 내가 한 주를 가지고 있어서 두 주를 받으면 세 주가 되죠. 근데 내가 보유한 주식의 주가는 어떻게 되느냐? 3분의 1 토막이 납니다. 그래서 무상증자를 받기 전과 후에 나의 주식 가치는 전혀 변함이 없다. 아니, 그러면 왜 이 무상증자를 단행을 할까요? 첫 번째로는 바로 착시 현상 때문입니다. 만약에 위지윅 스튜디오의 주가가 10,000원이었다. 자, 그러면은 200% 무상증자이기 때문에 주가가 3분의 1 토막이 납니다. 즉 3,330원, 대략 이 수준이 되겠죠. 자, 그렇게 된다면은 주가가 갑자기 엄청나게 싸졌으니까 이 착시 현상 때문에 기업 가치에는 전혀 변함이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착시 현상 때문에 매수세가 몰리면서 싸다라는 그런 인식이 들어서면서 주가가 일반적으로 오르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유통 주식수 확대입니다. 자, 우리가 중고나라, 당근마켓 이런데 물품을 내놔요. 물품을 내놨는데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죠? 맞습니다. 가격이 점점 내려가겠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아무리 그 기업이 괜찮고 우량하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거래가 잘 안 되면은 사실상 제값을 받기가 힘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무상증자를 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유통 주식수가 적어요. 실제로 위지윅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발행 주식수가 900만 주에 불과합니다. 상장사 전체 평균 발행 주식수가 1,500만 주가 좀 넘거든요. 자, 이와 비교해보면 확실히 적은 물량이다. 자,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무상증자를 단행을 하면은 시장의 유통량이 많아지면서 만약에 이 기업이 저평가가 됐다라고 한다면은 제가치를 찾아갈 확률이 높아진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 회사 재무구조가 우량하다. 자, 이런 뜻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기업의 재산, 즉 자본 총계는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본금과 잉여금입니다. 자본금은 주주들이 모아서 그 기업의 최초 설립 자본, 이런 거를 뜻하고요. 잉여금은 그 기업이 경영 활동을 통해서 돈을 벌면은 잉여금이 쌓입니다. 자, 그래서 자본금 플러스 잉여금 해서 토탈 자본 총계라고 하는데, 이 잉여금은 만에 하나 사태를 대비를 해서 잘 쌓아놔야 돼요. 왜냐면은 그 기업이 적자를 내면은 잉여금을 계속해서 까먹습니다. 자, 그런데 잉여금을 다 까먹고 그렇게 되면 나중엔 자본금까지 까먹게 되거든요. 자, 이러한 현상을 자본 잠식이라고 합니다. 자본 잠식이 심해지면은 그 기업은 증시에서 퇴출됩니다. 따라서 만에 하나를 위해서 잉여금을 잘 쌓아놔야 되는데,
이 무상증자를 단행하게 되면은 자, 이 늘어나는 주식수만큼 잉여금이 감소를 하고요. 그만큼 자본금이 늘어납니다. 달리 말하면은 나중에 그 기업이 적자를 냈을 때 자본 잠식에 해당할 확률이 높아지는 그런 행위입니다. 달리 말하면은 자, 우리는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넘겨도 그만큼 우량하다. 우린 앞으로도 흑자를 계속해서 낼 수 있기 때문에 무상증자를 해도 괜찮다. 자, 이런 메시지를 주주들한테 던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권리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다시 위지윅 스튜디오의 무상증자 공시를 보면은 신주 배정 기준일이라고 해서 1월 3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얘기 뭐냐면은 1월 3일까지 이 위지윅 스튜디오의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무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즉, 한 주를 가지고 있으면 두 주를 더 받는 거죠. 자, 그런데 주식은 온라인 쇼핑과도 같다고 제가 이 배당락 콘텐츠에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쿠팡이나 뭐 네이버 쇼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문을 하면은 사자마자 내 것이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내 손에 들어오는 거는 대략 하루에서 이틀 정도 걸리죠. 배송 기간이 있으니까.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자마자 HTS 상에서 내 계좌 잔고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수익률이 바로 찍혀버리죠. 주가 변동에 따라서. 하지만은 그 주식이 실물 인도되기까지는 이 영업일이 소요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위지윅 스튜디오 무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1월 3일까지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영업일 전인 12월 30일까지 이 위지윅 스튜디오를 사야 돼요. 그래야지 무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영업일인 1월 2일에는 이제 무상증자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해서 권리락이 발생을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권리락이 발생을 하면은 늘어나는 그런 주식수만큼, 증자 비율만큼 주가는 그만큼 하락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위지윅 스튜디오를 보유하고 있었던 주주들 같은 경우에는 1월 2일 날 주가가 갑자기 3분의 1 토막이 났던 것이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아니, 주가가 그렇게 3분의 1 토막 난 만큼 주식수가 그만큼 플러스 되잖아요. 자, 그건 맞는데 바로 이렇게 입고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다시 한번 공시를 보시면은 신주의 상장 예정일이라고 해서 1월 23일로 되어 있습니다. 즉 1월 23일이 되어야만 실제로 무상증자로 늘어난 주식수가 내 계좌에 입고가 됩니다. 자, 달리 말하면은 권리락은 1월 2일 날 발생을 해요. 근데 실제로 발행된 주식은 1월 23일 날 입고가 되기 때문에 약 한 20일간은 사실상 이 계좌에서 마이너스 수익률 60 몇 %가 찍힌 채로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 물론 나중에 당연히 줄 거니까 길게 보면 상관이 없지만은 그 20일간에는 약간은 그런 찜찜한 그런 기분을 안고 있어야 된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무상증자를 해서 일반적으로 호재인 건 알겠는데 권리락이 발생을 하면서 뭐 주가가 하락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또 신주가 상장이 되고 과연 그렇다면 내가 권리락 전까지 이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팔아야 되느냐 이 부분이 좀 고민이 되겠죠. 자, 일반적으로 권리락 발생일 당시에는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위지윅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한 10% 넘게 20% 가까이 상승을 했었죠. 자, 왜냐하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상증자의 첫 번째 효과인 착시 현상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이버에서 이 권리락 관련해서 기세를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 권리락 발생일 당일날 주가가 올랐다, 이런 뉴스가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 권리락이 발생을 하면 주가가 무조건 오를까요? 작년치 통계를 한번 내봤는데 작년에 이제 무상증자를 진행한 기업이 대략 한 50개 기업 정도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기업들의 권리락 발생일 당일 평균 주가 상승률을 구해보니까 1.34%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상승한 그런 종목 비율은 50%가 조금 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권리락 당일에 주가가 막 오른다. 자, 그렇다고 말하기에는 좀 약간 좀 퍼포먼스가 좀 저조하죠. 자, 왜 그러냐면은 자, 일단 권리락이 발생을 하면 그 당일날에는 매수세가 몰리면서 주가가 좀 오릅니다. 그런 이벤트들을 알고 있는 그런 모멘텀 투자자들이 막 몰려요. 그러면서 주가가 막 오릅니다. 자, 하지만은 주가가 어느 정도 오르면은 오른 만큼 이제 수익을 냈으니까 그때부터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서 권리락이 발생했음에도 올랐다가 하락을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권리락 당일에 이 전일 대비 고가 주가 상승률을 비교해 보면 거의 대부분 상승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트레이딩에 강한 그런 사람이라면은 자, 이런 특징을 잘 활용을 해서 권리락 당일에 고점에 잘 팔고 나올 수가 있죠. 반면에 초보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방법을 굳이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아니, 그러면 내가 트레이딩에 자신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권리락 전 그 기업의 주식을 사서 그다음에 권리락 발생일에 잘 팔고 나오면은 플러스 수익이 나겠네요. 근데 또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무상증자에 참여한다라고 하면은 권리락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때 잘 팔고 나와서 예를 들어서 수익률이 10%가 됐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 아직 신주가 입고되지가 않았죠. 위지익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한 주를 가지고 있으면 두 주를 주는 무상증자이기 때문에 사실상 권리락이 발생을 해서 그 다음에 주가가 올라서 팔았던 그런 물량 같은 경우에는 사실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3분의 2가 언제 상장이 되느냐? 바로 1월 23일 날 상장이 되죠. 근데 이 21일간의 불확실한 기간이 있죠. 이 21일간 주가가 막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사실상 권리락 발생일에 괜찮은 그런 수익률을 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23일 날 신주가 상장이 됐을 때 주가가 떨어진다면은 이거는 뭐 본전이 아니라 마이너스 수익률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첫 번째로는 그냥 권리락 전에 파는 방법이 있겠죠. 나는 권리락 이벤트 너무 복잡하다. 권리락이 발생을 하고 주가가 뭐 반토막이 나고 나중에 신주가 상장이 됐을 때 막 주가 변동성이 심해지고 자, 이런 것들이 너무 귀찮다라고 하면은 그냥 그 전에 파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어차피 내가 이 기업에 장기 투자한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냥 쭉 보유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로 내 보유 종목이 무상증자를 단행했다. 자, 이럴 때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